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는 1번부터 10번까지에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냥 미분계수값 구하기 이런 문제예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죠. 미분에서 숫자 집어넣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적 해석은 무슨 뜻이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x가 0이고요.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0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요점과 요점 사이에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기울기와 f'2의 값이 같대요. 지금 이제 뭐 묻는 건 f'2 뭐 여기가 2인지 여기가 2인지 모르겠는데 f'2가 똑같대요. 지금 이제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지금 보면은 요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이값 평균값 정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기울기는 의미는 이런 건데 식으로는 어떻게 써야 돼요? 기울기는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 이게 0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의미해요. 얘랑 f'2가 같게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네.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는 a분의 a의 세제곱 빼기 3a 제곱 더하기 5a 이렇게 쓰면 되고 f0은 0이에요. 그래서 빼기 0 안 쓸게요. 자, f'2는 f'x가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5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2 빼기 12 이게 5네요. 됐습니까? 여기 지금 a 다 하나씩 지워지는 거 보이죠? 됐어요? 네. a 제곱 빼기 3a가 0이 되는 a 빼기 3은 0. 따라서 a는 0 또는 3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뭐 이것도 미분해서 1 넣으면 되는 문제니까 이것도 뭐 별거 아니고요. 얘는요.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0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f'a의 값이 똑같은 a가 뭐 한 개가 아닌가 봐요. 0에서 4까지 해서 여러 개 있는데 그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역시 요 기울기를 표현해 봐야 되겠죠. 4 빼기 0분의 f4 빼기 f0 얘랑 f'a가 같게 만드는 a 값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얘는 f4가 얼마예요? 저기다가 4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빼기 6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4 이거를 진짜로 세제곱하지 마시고요. 인수분해 하듯이 4를 뽑아내면 4의 제곱 빼기 여기 4 하나 남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죠. 네, 이게 마이너스 3인가요? 얘는 마이너스 12예요. 됐어요? f'x는 3x 제곱 더 빼기 12x 더하기 5 a 집어넣으면 3a 제곱 빼기 12a 더하기 5 넘기면 3a 제곱 빼기 12a 더하기 17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의 모든 실수 이게 두 근이 이제 첫 번째 고민은 얘가 근이 두 개거든요. 근데 두 근이 다 0에서 4 사이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만약에 두 근이 다 0에서 4 사이라면 두 근의 곱은 3분의 17 끝이에요. 그냥. 그쵸? 네, 그러면 답은 20이겠네요. 됐어요? 근데 두 근이 다 0에서 4 사이인지 아니면 한 근은 밖에 있고 한 근은 안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3분의 17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근의 공식에다 갖다 때려 넣읍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면은 짝수 공식 쓴 거예요.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야 근데 이거 음수인데? 이거 이상한데? 뭘 잘못했나 본데? 잠깐만. 야, 이상해.
우리 저 혹시 저 평균 변화율을 잘못 구한 건가? 아, 저 4로 안 넣었어요. 그냥 저 F4 빼기 F0이 마이너스 10. 요게 마이너스 12였으니까 4로 나눠야 되죠? 아, 이게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1로 넘어가면 8은 0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얘의 두 분이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이게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4, 2 4 안 되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두 근의 곱은 3분의 8이 될지를 알아보려면 이 근이 둘 다 0하고 4 사이에 있는지만 좀 알아보면 돼요. 됐습니까? 근의 공식 쓰는 수밖에 없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3분의 6 뿔마 루트 이게 얼마? 12 됐어요? 이게 2 뿔마 3분의 루트 10인데 요게 얼마냐면은 이게 루트 12가 3점 얼마니까 요거 1점 얼마예요. 2 더하기 1점 얼마, 2 빼기 1점 얼마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값이 맞아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두 근의 곱 3분의 8입니다. 됐어요? 네. 답은 1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거 이제 최근 문제죠. 이거는 최근 문제니까 좀 잘 봐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여기 10번까지는 이제 미분계수 구하는 거. 미분계수 구하는 게 뭐 워낙 쉬운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 그거는 다들 뭐 잘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 xn이라는 애랑 fx가 있어요. 자,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고, 그럼 얘를 미분한 애는 2ax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f'xn 이라는 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게 x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은 이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이게 1차식이라는 건 알고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쵸? 그걸 f'xn이라는 건 2a 여기에다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집어넣는 거야. 1차식. 그러면 요 식은 어떨까요? 1차식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px 더하기 q라는 어떤 애를 집어넣자고 생각해보자. 1차식을. 어떤 1차식을. 그러면 이게 pn이죠. n에 대해서. 그쵸? 뭐 n이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면 얘는 결국은 2apn 더하기 2aq 더하기 b. 결국은 1차식이잖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1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고, 단순하게 f' 쟤를 미분하면 1차식인데 그 1차식 안에다가 어떤 수열식을 넣으면 역시 1차식이다 라는 거고요. 이 fx 얘는요, 이 지금 xn을 뭐 그냥 pn 플러스 q라고 쓸게요. n에 대한 1차식이거든요. 그러면 f의 x의 n 더하기 1 빼기 f의 xn이라는 건 f의 p의 n 더하기 1 더하기 q 빼기 f의 pn 더하기 q 이걸 구해보라는 건데, 이거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p의 n 더하기 p 더하기 q거든. a의 pn 더하기 p 더하기 q 제곱 b의 pn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c 고요. 빼기 요 녀석은 a의 pn 더하기 q 제곱 b의 pn 더하기 q 더하기 c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정리해 볼게요. 이거 2차 항은 지워질까요? 지워지겠죠. 왜냐면 a p제곱 n제곱 a p제곱 n제곱이 빼기가 되니까 2차 항은 지워지고 1차 항과 상수항만 남겠죠. 그러니 얘도 등차 수열이죠. 핵심은 등차 수열이 1차식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고, 저 식을 그대로 써보면 1차식이 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넣어봤더니 1차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등차 수열이 1차식이냐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자, 디귿은요, 그냥 fx가 쟤인데 f0, f2, f4가 9면 fx를 구할 수 있냐? 조건 3개 주어졌으면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f0이 3이고 f2가 5고 F4가 9면 됐어요? 이 fx를 무식하게 구하는 방법 정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F0은 뭐냐? 나 지금 왜 못 쓰고 있지? F0은 에이씨 C는 3 여기까지 됐어요. F2는요 집어넣어 보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5 그러면 4A 더하기 2B는 2 그쵸? C가 3이니까요. 넘어가면 됐어요? F4는 16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9 그러면 16A 더하기 4B는 3 빼면 6이냐? 산수가 안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A, B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가 나오고요. f6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네. 저 가야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이거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그 소수 나가는 거는 저랑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됐죠? 됐죠? 사실은 솔직히 조금만 더 좀 더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갑시다. 이게 2, 4, 6 이게 참일 건데 이게 그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사실 몰라도 되는데 네. 이게 옛날 책에서는 옛날에 2006년도쯤 됐을 때는 개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워요. 자, 얘랑 얘가 차이가 2죠. 얘랑 얘는 차이가 4죠. 얘랑 얘는 차이가 6이죠. 그쵸? 공차가 이렇게 등차 수열이 돼요. 원식이 등차 수열이 아니라 얘를 뺀 식 있죠. 뺀 식, 공차. 공차가 일정해야지 등차 수열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뺀 수가 계속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애가 이런 2차식이다라는 걸 옛날엔 배웠어요. 지금은 안 배워요. 한 10년 됐어요. 없어진 지.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어요. 없어진 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5년 전에 예전에는 배웠었어요. 예전에는 저 학원 막 했을 때 강사 막 했을 때는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맞아요. 저 때 아니죠. 제가 학원 했을 때가 08년 이때였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06년이니까 있었던 문제죠. 더 전 문제네요. 어쨌든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 지금은 이런 이론이 없으니 그냥 무식하게 푸는 수밖에 없어.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이 수에 공차가 등차 수열이네. 그럼 저놈 2차식이야 라는 걸 예전에는 배웠습니다. 지금 안 배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끝.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이건 참이에요. 그냥 저는 숫자 배열만 보고 참이네 라고 지금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진짜 풀어서 fx를 구한 다음에 6을 집어넣어봐서 15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식이 성립하니까 그냥 정말 다 때려 넣어야 돼요. 4배의 fx 쓸 줄 알죠? f'x 써서 제곱할 줄 알죠? 그래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까 이쪽 쓰고 이쪽과 이쪽이 같다 라고 쓰면 a값 b값을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얘는 무슨 뜻일까요?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이렇대요. 자, 혹시 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가운데 거.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K하고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K고 그럼 얘보다 2 큰 K 플러스 2라는 애가 있겠죠. 됐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K가 움직일 때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바뀌겠죠. 이렇게 K가 조금씩 이 간격이 이만큼 되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뭔가요? 얘는요, 이제 F'3이라는 건, F'3이라는 건 3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데, 잠깐만요. K가, 이건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을,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고, 이걸 다 써야 되나, 그대로?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거 너무 복잡한데? 첫 번째, 저 fx를 그냥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아서 푼다. 그렇게 풀 수밖에 없나? f'3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답답하네. 무슨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k 플러스 2의 세제곱 더하기 a의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의 k 플러스 2 더하기 c 빼기 k 세제곱 더하기 ak 제곱 더하기 bk 더하기 c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지금 가운데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거 정리하면 K세제곱 지워질 거고요. K제곱항만 생각해 볼게요. 이쪽에 K제곱항은 6K제곱이고요. 여기서 AK제곱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1차 항은요. 이쪽에서 뭐가 살아남냐면 K 이거 제곱 4 개수 3 12K 살아남고요. 여기서 4AK가 살아남아요. 그쵸? 여기서 BK는 얘랑 사라질 거예요. 끝. 그 다음 여기 상수항은 8, 여기 상수항은 4A, 여기 상수항은 2B, 여기는 지워져요. 즉, 이 녀석이 6K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2K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이걸 2분의까지 해야 되니까 3K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6K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4 얘가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그냥 저 가운데식을 무식하게 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놓고 쫙 쓴 거예요. 정리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요? 자, 요쪽 먼저 해석해 볼게요. 저 2K가 마이너스 2K가 와서 얘가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그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좀 그런데 이게 모든 정수여서 되게 헷갈리네.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 그치? 어떤 정수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뭐 심지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서. 그쵸? 그러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0보다 크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기도 애매해요. 이게 실수였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 이거 지울게요. 저쪽은 계산 안 틀렸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두 번째 오른쪽 식은요 이쪽으로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나? 잠깐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얘가 또 0보다 커야 돼요. 아, 이게 정수이기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프구나. 얘의 축이 이거야. 요놈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얘고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얘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2a 빼기 8 a 빼기 4 축이 a 빼기 4야. a, b가 정수라는 말도 없어. 오, 그 지점에서 최소값인데 그 지점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사실 0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이지. 살짝 이 다음 해석이 애매하네. 오씨, 이게 가장 최근 문제인데 25학년도 24년 9월에 나온 문제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네. 잠깐만요. 네, 하나만 좀 생각해 볼게요. 저거랑 저거랑이 혹시 만나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딱 그렇게 맞아진 게 아니겠는데? 얘는 붕 떠 있네. 얘랑 얘랑 간격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짜 안 보인다. 진짜 안 보인다.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혹시 답지 있는 사람? 저 답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나 지금 얘도 인수분해를 못한 거야? 나 지금 뭘 잘못 썼어? 14K다, 14K. 14K. 그러면 이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괜히 고생했다. 근데 어차피 저거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요거 잠깐 지울게요. 우리는 이제, 요식을 보지 말고 이 2차 함수를 볼 건데, 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0하고, 이렇게 돼 있는 애예요. 0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이쯤 되는 애예요. 그리고, EX, 잠깐만. 맞죠? 지금 제가 얘 똑바로 그린 게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고, 저게 0이 되는 점, 얘랑 같다라고 놓은 점이, 이게 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 점하고 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야, X좌표가.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저 2차 함수가. 저 2차 함수는 이 4차 함수보단 작아야 되고, 그러면 요때 요 값,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거든? 저쪽도 마이너스 10이죠.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러면 요 녀석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0이어야 돼요. 그러면 A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2도 지나야 돼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그러니 저 식에다가 이 식을 GK라고 놓으면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이고 G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2여야 돼요. 그래서 저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3 마이너스 2a 빼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12가 마이너스 10이다. 요식 하나랑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1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8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12가 마이너스 12다. 얘를 이용하면 a하고 b가 나오겠죠. 끝. c는 안 구해도 괜찮아요. f'3을 구할 거니까.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얘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기보다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하학적 성질로 뭐가 안 보이거든? 대수적으로 그냥 쓰는 거야. 그래 놓고 쟤와 쟤 사이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이 난 좀 고민인데, 그러면 저 2차 함수가, 지금 이 2차 함수가 얘랑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지난다라는 거지? 여기는 이쪽이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아닌데, 저 2차 함수보다는 작고, 저기 분명 반전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크고 작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모든 정수 K에 대해서니까는 저 아랫부분은 상관이 없구나. 얘가 설령 이렇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정수여서 이게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어. 됐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얘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됐어요? 요 사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난 지금 그게 해석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정수 K라는 말이 있구나. 요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네. 그러면 A, B 값이 구해질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요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요 얘기. 얘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fx가 1x의 m제곱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쵸? 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1이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x의 m제곱이고 그 앞에 계수는 1일 거예요. 그쵸? 얘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얘를 미분 때리면 mx의 m 빼기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a가 됐대요. 그러면 a하고 이게 지금 m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그쵸? m하고 a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2번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됐어요? 왜냐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분의 얘 하면 최고차 한계수비 1분의 m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a니까 m하고 a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석하는 건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 얘기예요. 얘는 뭘 의미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그냥 문제를 아무렇게나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저 두 줄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빨리 얘기해 보세요. D하고 E는 0이에요. 저 녀석이 D하고 E가 숫자가 있다면 저 녀석은 무한대분의 0분의 어떤 상수값이 됐어요. 이거 발산할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x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이놈도 x가 2개가 돼서 지워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됐어요? 지워지려면 이놈이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요놈이 살아있으면 x제곱이 안 되죠. 뽑히지가 않죠. 이놈이 죽어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x제곱을 지우고 나면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무슨 값이 남아요? C가 남죠. 네, 0, 0, 5라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분의 이렇게 됐을 땐 요 상황은 이거 최저차항을 보는 거예요. 최저차항. 최저차항이 X제곱이고 5X제곱이야.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요 해석을 알고 있다면 쟤는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x의 n제곱이 끝이고 여기가 bx의 n제곱 이렇게만 남고 이 밑으로는 다 죽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끝난다라는 걸 저 세 번째 식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f'x를 집어넣으면 f'x는 mx의 m 빼기 1 더하기 뭐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nbx의 n 빼기 1 이게 그쵸? 얘를 미분한 식이죠. 이때 얘 분의 리미트 얘가 있고 x의 n 빼기 1 0분의 0꼴이니까 얘가 n 곱하기 b가 바로 9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첫 번째 얘는 맞는 말이에요. n이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어요? 지금 솔직히 m하고 n이 같을 수도 있죠. 그러면 b하고 a하고 m하고가 다 똑같은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9보다 크다. 왜냐면 얘가 n 곱하기 b는 9인데 m 곱하기 b는 m이 m보다 크니까 얘가 9보다 크겠죠. 근데 m이 아까 a라고 했어요. a 곱하기 b는 9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만약에 얘가 3차 함수라면 am은 bn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얘가 3차 함수라면 m은 3이고 a도 3이거든요. 그리고 요쪽은 잘 모르겠어요. n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차 함수라면 이쪽은 9고요. 이게 b 곱하기 n이래요. 됐어요? 됐어요? 3차 함수라면 n이 a가 m이 될 수 있나? 그러면 3b, b도 3일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bn이 그 밑에 차수라면 n이 2나 1이면 근데 장담할 수 없지 않나? n이 예를 들면 2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n이 2면 bn이 b가 꼭 정수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A하고 B 사이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혹시 확인할 수 없는데 확인할 수 없는 걸 문제에 내면 안 되는데 확실히 아니라든지 이거 혹시 답 먼저 한번 봐볼래요? 근데 앞에 bn이 9라고 아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bn이 9구나. 여기 나와 있구나. 아이씨, 바보. 얘도 9네요. 네, 맞네요. 그쵸? n이 3차 함수면 a가 a도 3, m도 3, a도 3이니까 맞네요. bn이 9라고 여기 써있네요. 네. 맞는 말이에요. 네, 이걸 못 봤어요. 네. 됐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했던 것처럼 0분의 0꼴인데 혹시 분모가 x의 n제곱 여러 개 있으면 그게 최저차항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는 조금 더 얘기를 합시다.